이것으로 제가 기자회견문 강독을 마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송기현 당선자의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입니다. 그때 이강우 후보가 지적했던 내용이 2013년도에 돌봄이 그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가해자를 변호했다. 송기현 변호사가 후보가 라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개요를 제가 날짜별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2013년 7월 12일 날 그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검찰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변호인 송기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국선이 아니고 사선입니다. 본인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부부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아마 부모님 같아요. 가해자의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 찾아와서 200만 원을 주면서 변호를 좀 맡아달라, 억울하게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송기현 그 후보의 그 당선자의 말 주장으로는. 자, 이때가 11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13년 11월 10일부터 한 4일간 그 SBS 이제 그 중앙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연일 보도가 되면서 이게 그때 보도된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가해자가 그 피해자 아버님과 통화한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통화한 내용에도 들어보면은 거기 그 가해자 돌봄이가 그 아이가 이제 욱해가지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는지 욱해서 이제 처음에 손바닥으로 때렸다가 했다가 주먹으로 때렸다. 왜냐면 이제 그 아이가 그 수술 과정에서 머리를 다 깎다 보니까 이제 머리 부분에서 그 주먹 크기만한 멍자국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니까 결국 그 가해자가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실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TV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연일 보도가 됐었어요. 그 시점이.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 11월 19일 날 그 원주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습니다. 1차 공판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피해자 어머니는 그 송기현 변호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누군지. 그런데 이제 송기현 변호인이 이제 그 나와서 그 가해자 그 피고인의 그 변호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변호인이 하는 얘기가 정황 증거와 가해자 녹취록 그리고 의사소견서 뿐이라며 공소사실 부인을 했고 그때 단독 판사가 이제 부인 이유를 묻자 그 송기현 변호사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방청석에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미 언론을 통해 가지고 가해자가 자백했던 내용이 다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그걸 또 뒤엎으면서 이제 무죄 주장을 하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마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그때 송기현 변호사는 그 피해자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비웃듯이 삐딱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비웃듯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결국 판사님이 이제 그 진정을 시키고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 그 11월 20일 날 피해자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송기현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제 2012년도에 공천을 받았던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철저한 이제 야당 지지자입니다. 최근은 지지자 아닙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철저한 야당 지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시에 이제 민주당 강원도당하고 이곳저곳에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민주당에 저런 사람을 공천해 줄 수가 있느냐? 이미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사실관계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그 하소연을 눈물로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날 그 원주에 그 토닥토닥 원주맘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송기현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합니다. 그러자 수천 명의 어떤 원주 시민들이 어머니들이 공문을 해가지고 함께 공분을 하면서 댓글을 달면서 어떻게 송기현 변호사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아마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갔을 거예요. 송기현 변호사한테. 그래서 이제 11월 28일 날 변호인 송기현은 이제 소송 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관계입니다. 자, 변호인 그때 그 송기현 이번 당선자가 그때 1차 TV 토론 그 직후에 자기가 이제 밝힌 내용이 있죠. 밝힌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은 이제 그 뒤에서 제가 언급하겠지만 자신은 그때 뭐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변호사의 직분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확인 좋은 내용 사건 내용을 보니까 이건 가해 사실이 확실하고 그래서 차라리 공소 사실 인정하고 그 선처를 구해라라고 이제 가해자한테 요구했는데 거기에 피고인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결국 자기가 사임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자, 왜냐면은
이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나왔고, 그리고 이 당사 피해자 어머니가 강원도당까지 항의 전화하고 난리 쳤을 때, 네?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그 이후 지금까지, 그 3년이 지났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 3년 그 2년 6개월 지났는데, 그 지금까지 한 차례도 그 피해자 어머니한테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한 차례도. 제가 이 부분을 그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혹시나 그 전에라도 한번 이제 뭐 격려 전화, 위로 전화 오지 않았냐?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11월 8일 날 그 피해 아동 어머니가 이제 시민 모임 발자국 카페라는 곳에 또 송기현 변호사 사임을 자기가 압박했다는 걸 그 자기 스스로 글 씁니다. 이 어머니가. 그 객관적인 글만 보더라도 그때 이제 그 피해자 어머니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분하고 있던 원주 시민들의 다수가 송기현 그 변호사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마지못해 사임한 것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송기현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 일지입니다. 자, 이게 저도 사실 궁금했었어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 내가 뭘 생각했냐면은, 그러면은 이강우 후보 측에서는 혹시나 이제 상대 후보의 어떤 약점을 이걸 쥐고 의도적으로 이 어머니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게 당시에 어쨌든 이강우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려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비서나 보좌관이 모든 사실관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그 어머니를 만나고 대화했던 그 비서관을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시간대별로 어떻게 접촉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물론 반면 또 어머니를 내가 만난 이후에 어머님한테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강우 후보 측과 이게 연결이 됐는지를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입증을 한 겁니다. 자, 2016년 3월 24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아동학대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피해 아동 어머니가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아직도 그 자녀가 지금도 그 연구 장애를 지금 앞으로 알아가야 되는, 그리고 아직까지 상태를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을 계속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이 이제 유사한 이제 아동 피해 사례 어머니들을 서로 교합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3월 24일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이분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그때 이 어머니가 아마 눈물을 흘렸나 봐요. 이 판결은 너무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정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공분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그 재판 과정을 취재하던 중앙일보 기자가 그 어머니가 이제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만 이제 원주에서 2013년도에 그 돌보미 폭행의 그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단독 특종을 해가지고 단독 보도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28일 날 중앙일보 종합 25면에 단독 아동학대 재판마다 찾아다니는 나홀로 법원 감시 서연이 엄마라는 기사 보도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따로 출연 안 해드리고요. 그래서 3월 29일 날 이강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해 총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28일자 바로 그 전날이죠.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2013년 원주에서 일어난 돌보미 폭행 사건을 알게 되었고, 피해 아동 어머니께 조언과 자문을 얻고자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통해 쪽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3월 30일 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쪽지를 보고 이강우 후보 비서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 비서가 그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공약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월 3일 날 그 약속대로 이강우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4월 4일 날, 그러니까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왜냐면 이때 당시에 그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 그 피해 아동 그 어머니들 그 모임을 만든 그 단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떤 이제 정책적인 공약 제안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 이강우 후보 측하고 여기 그 민주당 송기현 후보 쪽에 함께 이걸 공약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체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결국 새누리당하고는 연결이 돼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결국 그걸 이제 그 공약에 반영을 하니까 고마웠겠죠. 그런 측면에서 4월 4일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이강우 후보 그 비서와 통화를 하면서 2013년도에 딸아이를 폭행한 가해자인 돌보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더민주당 송기현 후보라고 알려줬어요. 그때서야 이제 이 비서관이 그걸 인지하게 된 거죠. 그때가 송기현 후보가 그걸 맡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사실 확인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피해 아동 어머니와 이강 후보 비서와 보좌관이 같이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비서관이 내일 TV 토론에서 4월 6일 토론회 가셨으니까요. 토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송기현 후보로 하여금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내용을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아동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고맙다 동의를 하면서 그 방송 토론에서 이제 송기현 후보에게 당시 왜 그런 변호를 맡았는지 어떻게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물어봐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됐죠. 그래서 4월 6일 날 이게 TV 토론에서 거론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그런 4월 6일에 거론된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 앞에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피해 어머니가 2013년 11월 23일 날 토닥토닥 원주맘에 이제 송기현 변호사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그때 썼었거든요. 그 글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내용 그대로 그 피해 아동 어머니가 그때 당시 썼던 내용을 그대로 낭독을 하면서 그 송기현 후보한테 사과를 해라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송기현 당선자는 부인을 하죠. 그 부인된 내용들도 아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럴 때 뭐 자신은 이제 그 의뢰인에게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해서 사임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월 6일 날 그 같은 날 이제 피해 아동 어머니가 이 방송 토론을 보면서 송기현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죠. 그러면서 이제 4월 7일 날 결국 송기현 후보가 이제 왜냐면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송기현 후보가 피해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영혼 없는 사과를 했대요. 그냥 이제 사실 진심으로 사과를 할 양이었으면은 이미 그 사건 이후에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 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선거 직전에 이게 공론화 돼버리니까 마지못해서 이걸 이제 가가지고 좀 부탁한다 제발 이제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래 했지만 이제 그 했는데 또 페이스북에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내용을 또 다르게 해가지고 또 그걸 게재를 합니다. 그 게재된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때 송기현 후보가 했던 게 12페이지인가요?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 대법원 사건 기록을 적으면서 그 11월 28일 2013년도 11월 28일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그래서 자기가 사퇴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대법원 기록이 없는 내용인데 자기 생각을 여기다 임의로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권자로 하여금 진짜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이강 후보가 그 비난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했지?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게끔 허위의 내용부터 공표한 거예요. 자, 결론은 이 내용도 거짓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피해 아동의 딸이 피해 아동의 언니가 그 대학생입니다. 지금 대학생이 이제 어쨌든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그 너뚱이 이제 딸아이가 그 사고를 당했던 건데 그 딸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4월 7일 날 송기현 후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왜 이제 송기현 후보가 사실대로 인정을 하지 그 사건으로 자기 어머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왜 또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이 마지못해 압박을 해가지고 그만둔 것이 사실인데 왜 본인 스스로 그걸 사임한 것처럼 거짓말을 주장하느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페이스북 관리자가 모르죠. 이게 송기현이 직접 했는지 나중에 확인하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려요. 삭제를. 누군지 알면서도 누가 글올는지 알면서 그래 막 삭제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공직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후보자가 공식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어떤 그 유권자가 올리는 글들이나 만약에 욕설이라든지 음란성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삭제하는 건 이해가 돼요. 정당한 내용인데서 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경우를 나도 겪어봤어요. 그때 2011년도인가요? 2012년도인가 그때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할 때 최문순 이제 도지사 그 선거 기간 중에 제가 그때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은 거짓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전단지를 제가 유포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회 신고를 하고요. 그때 이제 그 최문순 공식 홈페이지죠. 최문순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 제가 이 글을 올렸었어요. 그때도 정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최문순 후보가 이광재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동정 여론으로 선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은데 지난번에 이광재 선거 때 그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은 거짓이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이광재 그 낙마한 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거 내용을 올리면서 제 실명과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남겨가지고 책명 글 올렸는데도 그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제 거도.
그냥 저도 그냥 활감시키고 강퇴시켜 버리더라고요. 강원도지사 이제 모르겠어요. 그쪽 야권 쪽에서는 그 시민들과 유권자와 소통하는 공간에 지네들 입맛이 안 맞으면 무조건 삭제하고 다 차단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상식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올리는 족족히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 딸이 이강우 후보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똑같은 걸 다시 올립니다. 이강우 후보한테 이런 걸 올립니다. 그러면서 송기현 후보한테 올리자마자 자꾸 삭제를 하니까 이강우 후보가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났겠죠. 송기현 캠프 쪽에서는 그 딸이 직접 쓴 글을 막 삭제해버리고 강퇴까지 시켜버리니까 어머니 엄청나게 화가 났고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비서관하고 보좌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든 이제 이 어머니를 자중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받았던 거예요. 여러 차례 전화를 피하고 안 받았다가 나중에 어머님 지인을 통해서 자꾸 지인한테 찾아가서 압박을 가니까 결국은 이제 그 피해 아동 어머니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송기현 후보한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송기현 후보가 사과를 다시 했대요. 사과를 다시 하니까 그냥 선거가 막바지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런갑다고 그냥 그래 이제 사과를 어쨌든 받아준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한 얘기가 이제 그때 원주 법원 앞에서 이제 같은 피해 아동 어머니들이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피해 아동 학대에 관련해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당신이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법원 앞에 가면은 같은 피해 어머니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위로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1일 날 송기현 후보가 현장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피켓을 들고 있는데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피켓 들고 있던 어머니가 고마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같이 인정사진 찍은 것을 피해 아동 어머니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딱 보니까 진짜 왔네. 얘기했더니 이번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딱 왔길래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송기현 후보하고 카톡으로 이제 그 사진을 송기현 후보가 봉주 법원 앞에서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와줬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원주 법원에 가가지고 격려해 줬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 표현에 고맙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 이번 선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급박했겠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많이 수고 고생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는 야당 지지자니까 그냥 준비하신 만큼 열심히 하신 만큼 잘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전화 통화한 것을 카톡에다가 근행 올리면서 한마디 쓴 게 이제 이번엔 되실 거예요. 그 문자 한자예요. 그걸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딱 보내줬는데 11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일 날 이제 방송 토론에서 또 2차 토론에서 이강우 후보가 딸이 썼던 그 글을 다시 이제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왜 앞서 거짓말을 하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딸이 썼던 글을 읽어주면서 왜 딸이 이렇게 항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또 삭제를 하고 했냐. 그에 대해서 해명하라 했더니만 송기현 이게 결정타였죠. 이때가 송기현 후보가 4월 12일 날 이제 계속 노코멘트를 일관하다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제 보냈다면 메시지로 고맙다. 이번 선거에서 꼭 이기길 바란다. 라고 보내주셨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사실 저도 2차 TV 토론 때 송기현의 그 말을 딱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뭐야? 피해자 어머니가 고맙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꼭 이기길 바란다? 그럼 뭐지? 그러면은 이미 과거에 그런 2013년도에 변호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됐고 케어가 되었나? 서로가 소통이 돼가지고 해왔던 것을 이강우 후보가 괜히 흠집 잡으려고 드러낸 건가? 그때 제가 이강우 후보 상당히 실망했었어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사전투표를 안 했으면 저도 국민의당 후보를 찍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거든요. 결론은 이로 인해서 유권자들은 이강우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흑색선전이고 송기현 후보가 흑색선전의 피해자인 것을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제가 선거 직후에 4월 13일 선거 끝난 다음에 4월 14일 날 제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있는데 그 보좌관한테 보좌관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마지막 토론회 때 송기현 후보가 발언한 내용 중 아이 엄마가 고맙다고 당선을 기원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그 아이 엄마분 성함과 연락처를 아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좌관이 일단 서연 엄마에게 의사를 물어봐야겠네요. 요즘 심리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사실 여부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지? 애매모호하잖아 답변이. 그러니까 바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좀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해당 그 보좌관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이런 내용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관련된 나한테 다 달라.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결국은 제가 5월 9일 날 피해 어머니과 처음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에서 이제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다 밝히죠. 저도 다 질문했고. 그리고 5월 11일 날 저희 행실본 사무실에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1시간 반을 이 문제 상세하게 얘기를 다 했어. 조목조목. 그래서 지금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뒷내용은 보시면은 제가 2010년도 거는 아까 제가 먼저 앞서서 얘기했고요. 했던 부분들입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두 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송기현 후보가 2016년도 4월 7일 날 4월 7일 오후 12시경에 이제 이렇게 글을 썼죠. 이렇게 글 썼던 거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글 내용 보면은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에는 이거 11월 28일자에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거부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자기 개인 주장이에요. 개인 주장을 써놓는데도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이 전체 글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 내용 전체 다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꼭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어머님이 그 송기현 이제 그 당선자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그 메시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원래 받았어야 돼요. 그걸 받아서 여기다 제시하게 되면 정확하게 날짜 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그 정치 성향은 사실 이제 야당 쪽이에요. 새누리당 안 좋아해요. 새누리당 안 좋아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것도 이제 과거 이제 자녀분의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이후에 맡았던 변호사가 새누리당과 뭐 관련됐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분노한 마음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는 안 주지만 그 비서관하고는 이미 그 공약에 포함될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머니 마음도 배려하고 그래서 그 진정으로 이제 어머니 돕는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비서관에 그 내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약속도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어머니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전반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피해아동 어머니의 그 사건과 전혀 별개인 그 이강우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말 피해아동 어머니가 정말 심리적 상처받았을 그 문제를 이번에 그래도 우리 지역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이분으로 하여금 그때 사건을 이루시키면서 사과를 받게 해주는 그 순수한 목적과 동기에 의해서 이 과거 행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사실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한 겁니다. 했는데 자, 송기현 후보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자, 후보자가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후보 선거 출마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게 되면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때 잘못이 있었다. 그 이후에 많은 반성을 했고 그 이후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 유권자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후보자가 자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서 더 찍습니다. 더 선택을 더 합니다. 그런데 송기현 후보는 선택을 달리했죠.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판에 가가지고 아예 상대 후보를 이강우 후보 정당하게 지적했던 이강우 후보를 흑색선전의 주범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흑색선전의 피해자가 돼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래가 결국 민심에 흔들렸고 새누리당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 쪽으로 표심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결국 선거가 이번에 박빙이 해주고 300몇 표 차 때문에 졌는데 이건 명백한 사건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번에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은 자, 이후의 선거는요. 원주 시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TV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거짓말하면 그만인데. 우기면. 선거 끝난 다음에 결과 나오면은 문제는 안 묻네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이랬다. 어림없습니다. 지역의 언론부터 해가지고 벌떼들처럼 일어나가지고 벌써 낙마했어요. 벌써 이제 막 벌금 500이나 1000 때려가지고 벌써 낙마했을 텐데 새누리당 이제 그 당하니까
언론이 지금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언론이 철저히 침묵 지키죠. 오늘도 보세요. 방송으로 하나도 안 왔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서 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 한다는데 왜 방송사가 하나도 안 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원주 지역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그리고 새누리당 관계자분들이 후보자 관계자분들이 이 현실을 제대로 각성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아예 정치를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원주는 끝장입니다. 끝장. 한마디로 거짓이 판을 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미 당선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와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고발 기자회견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심적으로 부담 많습니다. 송교 후보 개인적으로 내가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뭐 변호사 사건을 많이 부딪힌 적은 있어요. 저도 송기현 변호사 이 사람이 어떤 뭐랄까요 변호의 어떤 지리랄 건 너무 잘 압니다. 뭐 교회의 어떤 분쟁이 태장감리교회가 과거에 분쟁이 있을 때도 시위대책 변호를 쓰면서 저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끄집어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상대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내 거짓말을 부인하면서 상대 후보한테 오히려 덮어 씌우는 이거는 명백한 범죄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진짜 그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만약에 지난번에 2010년도에 제가 원주시장을 고발했을 때 명백하게 범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삼자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가만히 후보자가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시간을 질질 끌어요. 공소시효 딱 15일 남겨놓고 불기소 딱 때립니다. 그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 송정 검사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나한테 사실관계를 인정해요. 진작에 저를 불러서 뭐 벌써 입증했을 텐데 제 말 진작에 들을 그랬다고 죄송하게 됐다고. 이게 검사가 할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그래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도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고발해본들 검사나 뭐 사법당국에서 나설 것 같습니다.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에 분명히 말미에 언급했듯이 해당 후보자가 당 피해 당사자인 이강우 후보나 새누리당 강원도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어차피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은 제가 따로 고발을 하지 않고 그 고발을 하시라고 강원도당이나 이제 이강우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발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열어드린 거죠. 이 모든 사실관계의 팩트를 제가 이것으로 제가 다 진술을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요. 네.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면 네. 그건 당선 무효화가 될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4년도에 원창무 원주시장이 왜 벌금 90만 원을 받았나요? 원창무 시장이 이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경찰서에서 누락시킨 걸 그대로 온 것뿐인데 네? 공보물에 벌금이 어차피 하나는 들어가 있어요. 하나 들어간다고 이게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하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90만 원 때린 거예요. 100만이면 당신 무효입니다. 사실은요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 아주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이 원주만 특별하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이 법치가 아주 무력화되고 있는 이 현주소라는 겁니다. 저 오늘 이 기자회견에 방송 언론이 하나도 안 왔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KBS, MBC,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해 있어요 지금. 언론 노조 핵심 조직원들이. 그러니 지금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한 권력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들은 누구나 감시를 하잖아요. 보이니까. 저 사람이 권력자니 누구나 감시하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은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떤 짓을 저지르고 어떤 짓을 하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왜? 약자인 체 하니까. 약자인 체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제대로 짚고 나간다면 이거 100% 그냥 당선 무효. 이게 당선 무효 안 되면은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됩니다. 선거 문 닫아야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상세하게 사실 질문 다 했고 관련 자료도 증거도 명확하게 다 제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게 당선자를 솔직히 뭐 당선 무효시키기 위함의 목적도 아니고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동안 2010년도부터 저질러졌던 공작 선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제 그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그동안 다 침묵해 왔는데 이번에 이걸 잡지 못하면 이제 미래 없어요. 그리고 송기현 후보를 위해 당선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대로 그냥 당선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면은 이분은 앞에 앞길은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왜?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언론들이 모릅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다 침묵 지켜줬던 언론들이 그 사람들 가가지고 요구 안 하겠어요? 이것저것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원주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과 유착관계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게 지금. 네. 송기현 후보도 우리가 정말 이분이 정말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바로 가게 하려면은 이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실현 가능성일지 모르겠지만 송기현 후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이 있다면 본인이 이의제기해 보십시오. 직접 이의제기해 보시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직접 대면해도 좋습니다. 직접 대면 모든 근거 자료 쓴 거 다 있으니까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그럴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그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